90년대 초에 네. 손정희 씨를 만났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 우리 회사에 찾아와서 자기 회사의 주식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였는데 그때 이제 조그만 방에서 한 서너 명 있는 자리였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손정희 씨한테 어떻게 그때 이제 창업한 지 얼마 안 될 때인데 그렇게 생각을 했냐 했더니 그도 지리에 관한 얘기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미국에 와서 유학을 왔는데 고속도로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만들었을까? 고속도로로 이렇게 막 그 사막에 그런 도로를 만든 거 보고 깜짝 놀래갖고 맞아요. 이 사람이 일본에 와서 그 자기가 생각한 게 미국은 그 고속도로를 깔았지만 자기는 사이버 고속도로를 깔아야 되겠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구나. 그래서 나는 사이버 기다 소프트웨어. 그래서 인터넷, 네. 통신. 네. 그래서 지금 다 결국은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게 그 사람이 만약에 일본에서 주류 사회가 돼갖고 일본에서 그 한인,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라는 차별을 안 받고 그랬다면 그냥 평범한 은행원이 됐겠죠. 근데 결국은 박해를 많이 받고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온 그게 결정적으로 지금 그 사람 얘기하는 게 일본 교육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일본 사람들 못 알아듣잖아요. 맞습니다.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고.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게 기로에 서 있다. 일본처럼 되느냐. 그건 결국은 가운데는 금융교육, 그 다음에 일반 우리 입시교육,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험을 봐서 해결해야 된다는 남이 이미 만들어놓은 문제를 푸는 것보다 내가 문제를 발견하고 거기에 탐험하고 그렇죠. 그게 굉장히 포인트 같아요. 네. 교육에서 이때 중요한 것은 탐험하는 능력,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시도하는 능력 이런 게 중요해지고요. 손종이 얘기하니까 제가 딱 생각나는 게 딱 있어요. 제가 삼성 얘기도 할게요. 삼성이 완벽해 보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삼성이 좋은 기회를 놓친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동남아 지역을 많이 다닌 전문가예요. 그래서 현장에 뭐 정보도 많고 또 지도자들도 많이 만나고 정책에. 근데 2013, 14년에 삼성이요 스마트폰으로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시장 압도적인 점유율이고요. 사람들이 이제 워낙 인프라가 안 좋은 데서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마법이잖아요. 그래서 막 디지털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였어요. 제가 딱 보니까 야 이거는 진짜 노다지 시장이고 그때 라인 이 유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태국에서는 많이 써요. 근데 그 시장을 놓친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손정희는 세계주를 펼치고 동남아와 인도의 스타트업에 적극 투자해서 플랫폼 시장을 지금 완전히 장악을 했거든요. 그랩이라든지 이런 거 손정희의 작품이에요. 인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때 라인은 그러니까 네이버죠. 일본에 투자를 한 거야. 일본은 망해가는 시장이고 지금도 팩스밀리로 뭘 받고 그렇죠. IT에 있어서는 굉장히 발전이 느린 나라고 또 인구가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IT 인구도 정체되어 있는 나라. 손정은 이미 손절하고 손절하고 동남아로 갔잖아요. 일본이 희망이 인도로 없구나. 가고 새로운 시장을 갔는데 중국으로 가고 그때 네이버는 일본 시장을 우선했고 지금도 유럽이나 이런 데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데요. 물론 그것도 나쁘지 않지만 우리가 가성비도 중요하고 또 구글이나 이런 기업에 비해서는 한국이 자본이 적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만일 인도네시아 시장을 갔다면 그리고 저는 삼성이 너무 아까운 게 그때 스마트폰이 이제 압도적 1위였잖아요. 그러면 삼성페이 뭐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바로 스마트폰으로 플랫폼을 시장을 장악을 했다면 상상력을 발휘해서 인도네시아는요. 인도네시아 동남아 6억 6천만 명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게 거의 20억 명에 달하는 이슬람 무슬림 시장의 테스트베드거든요. 그러면 이게 삼성이 조금만 플랫폼적 사고를 하고 단지 스마트폰 MS 마켓 쉐어 1위만 지킬 것이 아니라 그죠? 삼성페이도 도입하고 뭔가 그런 플랫폼 시장을 장악하고 네이버나 카카오도 만일 그때 그렇게 갔다면 지금은 이제 미국 기업이나 중국 기업이 플랫폼 시장을 장악을 했는데 그때 한국 기업이 조금만 방향을 돌려서 모바일 인구가 높은 곳으로 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정확한 말씀이신데 그 쉽지가 않은 게 네. 저도 이제 한국에서 그 회사를 경영하다 보니까 그 직원들이 그런 교육을 받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런 창의적인 교육 그거를 그 질문하는 문화가 없었고 그러니까 회사가 하라는 대로 틀만 그렇죠. 회사가 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굳이 내가 왜 새로운 나가서 시장 그게 계속할 이제 수가 우리나라 없어. 전반적인 교육에 질문하지 않는 교육이 너무 일본하고 똑같은 거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의 부자들 다 네네. 왜 부자가 됐냐고 물어보니까 네. 넘버 원이 네. 도덕성을 줬어요. 아, 예. 신기한 거예요. 그다음에 호기심 많은 사람. 호기심. 그다음에 긍정적인 마인드. 그러니까 같은 사물을 보고도 야 이거 하고 싶구나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에이 그거에서 망하면 어떡해. 이제 그런 그게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그 아주 근본적인 교육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경쟁자는 지금 해외에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옆에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는 조금 게임의 규칙이 바뀌어가지고요, 대표님. 이제는 뭐 누구랑 경쟁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올드한 걸 수도 있어. 얼마나 많은 친구가 세계에 있느냐, 얼마나 많이 연결돼 있느냐, 그런 게 어떻게 그럼요. 보면 힘이 될 수도 있어서요. 당연하지. 우리는 약간 뭐 세계로 간다 그러면 제국주의냐 막 이렇게 약간 의심하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매력을 키우고 우리가 많은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을 도와주고 새로운 사업을 일으키고 이제 그런 게 힘이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개념도 좀 바꾸고 그러면 이제 얘가 막 맨날 논다 친구들이랑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얘는요 페이스북을 하든 뭐 유튜브를 하든 좋아요가 막 이렇게 달리는 애인 거예요. 근데 그게 돈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렇지. 그게 돈이에요. 지금은 이제 게임의 규칙이 많이 바뀐 시대라 그렇지. 친구도 많고 또 다양한 세계를 탐험하고 호기심도 많고 그래서 뭔가 저질러 보고 싶은 그런 애가 이제 인재가 되는 거고 가장 걱정스러운 애는 하고 싶은 게 없는 애. 근데 그거는 너무 안타까워.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지쳐서 그래. 번아웃. 그러니까 평생 배워야 되는 시대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쳐 있는 거예요, 네, 학원에서. 그러니까 어릴 때 좀 많이 놀리고 그리고 뭐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걸 중심으로 교육이 그렇지. 진행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애들이 너무 공룡을 좋아해. 그럼 공룡부터 시작해서 과학을 하고 세계를 배우고 그리고 엄마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엄마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좋아요. 정서적으로. 그러면 그 아이가 훨씬 더 자신감을 갖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한국의 교육은 학원에서 밤 11시까지 있는 거를 교육을 알면 그 아이는 개인적으로도 불행하고 그다음에 그 아이가 나와서 성공할 확률은 점점 줄어들죠. 왜냐하면 창의성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이 아이의 장래는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그건데 우리가 아이들을 빡세게 하는 거. 근데 다행히도 제가 이제 처음에 왔을 때는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너무 한가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학교 교장 선생님이 많이 강연 요청을 하고 잘 됐네. 네, 며칠 전에는 제가 포항여고에 가서 강연을 했는데 놀라운 거예요. 여학생들이 그렇게 막 밝고 좋을 수가 없어요. 막 사인을 요구하고 하는데 거기서 써달라는 게 있는 거예요. 뭐냐 했더니 우리 엄마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것들을 새로운 세계가 우리 펼쳐지고 엄마는 있다는 거. 몰라요. 우리 엄마는 국영수만 잘하는 게 이 세상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구나. 그래서 어머니들도 조금만 용기를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김나나 씨도 그렇고 또 진아영 교수도 그렇고 한국에서 답답하니까 해외로 가고 그래서 정말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 됐잖아요. 그래서 딸도 아까 그 우리 존니 대표님 어머니처럼 야 너 의사가 되고 외국으로 가라 이렇게 했던 것처럼 좀 넓은 세계로 나아가서 도전하게 하고 무슨 실패했을 때는 와서 좀 품어주시고요. 어쨌든 도전하고 뭔가 새로운 데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요. 꼭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우리 아이들 창업하라고 가르쳐야 되고요. 너를 위해서 일해라, 남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럼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교육비를 투자로 바꾸세요. 네.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루라도 일찍 투자할수록 좋다. 그리고 그 대학교 졸업하거나 대학교 안 가더라도 창업할 자금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엄청난 달라진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맞습니다. 한국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 어머니들의 용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긍정적이고 존니 어머님처럼, 그렇죠? 존니 대표님 어머니처럼 그런 식으로 좀 자율권도 주시고 새로운 도전도 해보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이 책이 이제 지도력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많은 부와 권력의 사실 비밀이 정말 들어있고요.
저도 한 30년 지리학 공부하고 제가 100여 개 나라 다니면서 정말 발로 뛰면서 제가 얻은 그런 생생한 사례들이 좀 많아요. 저도 읽어보니까 네. 이걸 어떻게 다 쓰셨을까? 저 그 정말 정도로. 제 30년 내공이 다 들어가 그랬군요. 있고요. 예. 영혼을 갈아서 썼어요. 그러니까. 많은 책도 읽었고 제가 책 선전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근데 예. 굉장히 쉽게 썼어요. 그러니까. 조니 대표님이 코치를 받아가지고 만약 우리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만 한다, 우리 딸이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다 그러면 이 책 한 번만 읽혀주시면 아이가 공부 못해도 괜찮구나, 인생의 진리는 다른 데 있구나, 나도 좀 해볼 수 있겠구나. 왜냐면 사례들이 다 그래요. 학벌도 안 좋고 막 뭐 인생에 실패만 하다가 성공한 사람들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막 명문대 나오고 막 얼굴 잘생기고 막 부잣집 아들 얘기는 하나도 없고요. 뭔가 자기가 아픔이 있고 막 집안이 어렵고 뭔가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극복했냐 하는 얘기고, 또 주로 명품 기업도 많이 나요. 뭐 샤넬, 에르메스 뭐 이런 기업들의 숨겨진 뒷 배경들. 그 사람들이 처음은요 너무나 초라하고 또 너무나 힘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나. 그러니까 금수저 얘기가 아니고요. 흑수저 얘기, 당황했던 그런데 이제 사람들 그것도 얘기요. 재미나요. 우리는 이제 그런 이제 명품백 같은 거 네. 그런 거 우리는 당장 이제 그 소비를 생각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근데 중국 사람들은 그걸 사버리는 거야. 아예 그 중국 사람들은 상업적인 마인드가 이미 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소비를 하지 않고 아예 사버려서 맞아. 통째로 사 그냥. 사갖고서는 한국을 사. 그래서 그걸 팔아. 그러니까 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소유해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그리고요, 중요하죠. 전 세계 어디 차이나타운이 있는데요. 중국 사람 특징이 뭐냐? 주식도 사면 안 팔잖아요. 땅도 요지 딱 사가지고 안 팔아. 끝까지 장기 보유해.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건 주식도 있지만 사실은 부동산도 아니 그리고 굉장히 그게 이 중요한 사람들은 거죠. 돈을 모아서 장기 보유. 그 상가를 사요. 그래서 같이 제가 모아서. 많이 안타까운 게 제가 처음 미국에 갔을 때 한인타운이 플러싱이라고 있어요. 네네. 네, 제가 갔을 때 그 플러싱이라는 데는 굉장히 그 위치가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하철의 맨 종점이었고 거기가 이렇게 좋은 동네가 아닌데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예쁘게 바꿨구나. 바꿨죠. 근데 결정적인 실수를 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네. 그 돈을 모아서 네. 그 자기 이제 고급 동네에 가서 자기 네. 개인 집을 샀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조금씩 들어오기 그 사람들은 시작해갖고 상가를 상가를 통째로 다- 사는데. 상가를 사고 그거를 돈을 모아서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점점점 밀려나기 시작해서 거기는 아예 이제 차이나타운이 차이나타운이 돼버려요. 그래서 돼버렸구나. 그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재투자하고 그 안 팔고 돈을 더 벌 수 그렇죠. 있는 그 돈을 버는 거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는데 알만 얻어. 황금알을 낳는 아니 거위를 그거를 키워야 돼. 그냥 버리고 그냥 가는 그러네. 거지. 아깝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많은 거를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투자 교육을 너무 안 받았구나.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고에 한계가 오게 되고 맞아요. 그 다음에 적당히 살게 되고 음. 함부로 소비하게 되고 그런.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 한국은 좀 맞아요. 달라지면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될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도를 펼치면 뭔가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좁은 틀에 가두지 말고 넓게 생각하게 하고 같이 지도를 보고 얘기를 나누고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교육을 조금씩 하시다 보면 아이들도 말문을 열 거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희망이 생겨요. 네. 희망이 생겨요. 그러니까요.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대부분 하는 얘기가 내가 희망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저한테 고마운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 우리 애가 공부 못하면 아유 희망이 없구나. 또 뭐 돈이 없으면 나는 희망이 없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데 우리 애가 공부 못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일자리 세계지도, 사업 세계지도, 주식 투자 세계지도가 필요할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제가 조니 대표님이랑 그때 그 부와 관련된 인문학 프로그램에 나가서 우리가 네덜란드 얘기를 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 주식을 처음 제도를 만든 게 네덜란드 상인들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그 주식 제도와 함께 또 만든 게 지도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향신료가 가장 비싼 그 물품이었거든요. 무역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향신료가 나와 있는 그런 세계 지도를 정확하게 그렸고 상인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그런 보물 지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잠깐 세계사 정말 잠깐
이 네덜란드가 세계 경제를 주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 그게 조그만 나라가. 그게 주식 운동, 그쵸? 그 주식을 한 거, 그렇지. 돈을 모은 거, 그 다음에 집집마다 지도를 붙여놓고 새로운 곳을 나아가고 개척자 정신을 길렀던 거. 그래서 이게 그 약간 하멜 표류기라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그분이 하멜 표류기라는 책을 썼잖아요. 네네. 네덜란드 들어가서. 네네. 그 밀린 월급 받으려고. 그러니까 맞아요. 월급 받으라고 쓴 거더라고. 왜냐하면 그 목적이 세계 여러 나라 가서 정확하게 그 나라의 정보를 얻어오는 거였는데 한국에 있느냐고 못 썼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나는 한국에서 이런 체험을 했고 이런 정보를 얻어서 내가 보고서를 내니 나한테 밀린 월급 달라. 주세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참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까운 게 그 사람이 이제 표류를 하게 돼서 한국에 오게 됐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그 온 사람이 한 뭐 50년 된 것 같은데 다 굶어 죽었대요. 밥을 잘 안 주고 그래서 이 사람 엄청난 그게 참 그때 우리나라가 그 사람을 맞아요. 통해서 그런 세계에 진출했다면 오히려 정보를 빼가지고 야 네덜란드 어떻게 이렇게 하질 그래, 않고 그냥 우리 식대로 그렇지. 우리가 최고고 너 우리나라 왔으니까 우리나라 식대로 맞죠. 근데 일본은요 그 네덜란드에 공간이 있었거든요. 그 문을 연 무역 공간에 계속 그 사람한테 지도도 빼내고 서구에 그렇지. 정보를 빼내서 일본이 이렇게 19세기, 20세기에 세계적으로 어쨌든 큰 영향력을 끼친 나쁘지만 영향을 끼쳤잖아요. 근데 그 배경이 사실은 네덜란드에 발달된 지도와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이제 일본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고. 일본은 유학도 안 가고요. 그러니까. 해외도 안 나가고요. 근데 이제 한국이 이제 일본처럼 가냐? 나가게 된 그거니까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지만 우리가 큰 픽처로 보면 한국이 지금 엄청난 기로에 있다. 일본처럼 그냥 국내에 박혀 있는 그런 그 사람을 양성하는 거냐, 시험만 잘 보고 그 틀에 맞추는 정말 성실하잖아요. 일본 사람들 그런 거냐, 아니면 정말 자유롭게 멍청하게 성실한 거지. 세계로 막 다니면서 조금 실패해도 괜찮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손정희가 그랬어요. IT나 21세기 산업은 농경민적으로 사고하거나 행동하면은 한계가 뚜렷하고 이게 수련민처럼 사냥꾼처럼 해야 된다. 실패도 그냥 다음에 또 하면 되지 이렇게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좀 우리가 손정희 사례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부자 만들자. 네, 선한 부자 그러려면, 만들자. 네. 그 부자 만드는 거는 공부하고 상관없다. 현실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다 우리 아이들은 귀한 존재다. 그래서 부자가 돼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 유태인처럼. 그리고 그거를 누가 시작하느냐? 우리 엄마들이 시작해야 되고 엄마들이 시작하면 시스템도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의 힘이 제가 조사해 보니까 유대인도 엄마의 힘이더라고요. 엄마가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뭐 제프 베조스 희망을 놓지 말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큰 판을 벌인 사람들이 다 어릴 때 많이 놀고 자연을 탐험하고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뭐 일론 머스크 그렇고 제프 베조스도 그렇고. 그렇죠. 미국에 있는 창업들 보면 거의 99.9% 좌절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엄청난 부자가 된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실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게 엄청난 그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한국에서도 그런 사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네요. 제가 야놀자도 그렇지. 그리고 김봉진 대표 배달의 민족 배달. 그렇죠. 그분도 실패도 많이 하고 가구점을 잘해서 망했었대요. 그리고 학교 다니도 공부도 못했대요. 뭐 끝에서 한 3번째 하셨다고 아니 수도 공부를 공부해서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찾은 거예요. 오히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형화된 인재가 아니고 그죠? 우리가 좀 세계로 나가고 또 새로운 곳을 용감하게 가보고. 그리고 이제 가보지 않더라도 생각이 여행을 해야죠. 아 그렇죠. 네, 생각이 막 이렇게 시야를 이렇게 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뭔가를 찾는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남이 나한테 정답을 줄 거라는 생각을 잊어버려야 돼요. 정답도 없어요. 정답은 내가 21세기는요. 정답도 없어요. 내가 이제. 원하는 라이프가 뭔가 거기서 출발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비관적으로 봤던 세상이 맞아요.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고 나도 이거 하면 잘 되겠다. 그리고 혼자 하기 힘들면 친구들하고 같이 하고. 맞아요. 그리고 생각의 파괴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부모님들도 좋아하실 거고 또 어머님들도 아이들 행복하게 될 거고 아이가 학교에서 2시, 3시에 나와서 자기가 원하는 걸 하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학원에 가는 순간
그 꿈은 점점 네, 이제 공간 경험이 단조로워지고 작아지게 되죠. 꿈도 작아지고 꿈도 꿀 수 없고 많은 어머니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 공감한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학원에 가는데 우리 애만 학원에 안 가면 어떡하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너무 좋은 거죠.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은 다 경쟁력 없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애는 경쟁력이 생기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 저는 그게 좀 신기했어요. 이제는 다른 게 경쟁력이고요. 다른 경쟁을 안 하는 게 오히려 그렇지. 그 사람이 대체되지 않는 인재가 될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창업하기 너무 좋은 나라인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쪽을 가는데 정해진 공부만 하니까. 이쪽은 완전 블루오션이거든. 근데 아무도 안 와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웬 떡이냐 이렇게 해야 돼. 오히려 그렇죠. 역발상. 그렇죠? 그래서 주식투자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식투자 할 때도요. 경험 보면 네. 막 좋다고 할 때 있잖아요. 네네. 그때 되게 오버밸류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3년 동안 투자했는데 아무런 그 주가가 변동이 없는데 꾸준하게 샀는데 5년, 6년 있다가 그 맞아요. 회사의 가치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맞아요. 그때 희열인 거예요. 근데 그때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죠. 그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외로운 결정이지만 보여요. 이 회사는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인기가 없어요. 왜냐? 그 당시는 이 회사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똑같아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 남들이 다 가는 거에 따라 갖고는 그 잘 안 되죠. 이제 마무리로 제가 네. 있던 회사가 그 라자드라는 회사예요. 프랑스에서 유태인들이 네. 그 5 형제인가 그래요. 네. 미국에 와서 아메리칸 네. 드림을 이룬 그런 그 스토리인데요. 네. 골드러시 때 이 네. 사람 이 형제들은 그 돈을 버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부에 전부 그 금을 캐러 올 때 금 캐려고 전부 하는데 진짜 돈 번 사람들은 금을 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 청바지 원단을 팔았고 그 다음에 그 중개 금을 중개해야 되잖아요. 그 중개업을 했고 금융을 그래서 지금 그때 라자드라는 엄청난 엠파이어 그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 사람들이 한 거는 전부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청바지를 원단을 대다가 그 당시 이제 리바이스 뭐 이런 데 막 싸움이 일어났나 봐요. 그래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불란서로 들어가갖고 이 사람들 뭐 했는지 아세요? 미국 국채를 팔았어요. 좋구나.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한 걸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부를 이렇게 한 거죠. 네. 지금도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이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남들이 안 하는 거를 하는 용기가 필요하고 얼마든지 기회가 있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보면 내가 만약에 20대면은 돈 버는 게 너무 쉽겠구나 여기 와서. 그게 보여요. 왜냐? 따라해야 되겠는데요? 안 해요. 왜냐면 한국은 직업 선택할 때 그럴듯한 거를 선택해요. 넥타이 매는 거. 그 다음에 남들이 봤을 때, 너 그 좋은 데 다니는구나. 하나도 나 돈 버는 거에 도움이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월급쟁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그 한국에서 지금 그 없는 것들이 너무 막 보이는 거. 이걸 왜 안 하지? 이걸 왜 안 하지? 아니 요새 뭐 배관공 하시는 분도 어디 가면은 그냥 그렇지. 캐시로 현금으로 막 50만 원씩 받는다고 한번 출장 나갈 때마다 그래서 그렇죠. 하루에 몇백만 원을 버시는 분도 계시고요. 정육점 하시는 분도 굉장히 돈 많이 저희 버시는 고객 분도 중에서 정말 큰 돈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공부 안 하신 분들이.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정관념을 좀 깨고 또 저는 그래요. 뭐 돈도 많이 벌고 근데 무엇보다 이제 우리가 생존하고 행복한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이 10년, 20년 후에 강국이 되느냐? 그건 우리 교육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려면 그래서 네. 큰 세계 지도, 우주 지도를 딱 보고 우리가 어디가 행복할까, 어디 가서 사업을 하고 어떻게 돈을 벌까라고 조금만 생각을 좀 넓히면 우리가 다 잘하는 사람들이고 능력도 많기 때문에 유대인 못지않는 그런 기업인도 나오고 창업가도 나오고 학자도 나오고 막 다양한 분야에서 그렇죠. 한국인들이 네. 좀 활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네. 좀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경제 교육 그리고 이런 지도의 중요성 그리고 네, 세계 지도. 창의적인 생각하는 그런 훈련을 자녀들한테도 하면 저는 여러분들 미래도 훨씬 더 밝아질 수 있고 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행복할 것이고 또 행복한 부자가 되고 선한 부자가 될 수 맞습니다. 있다고 보십니다. 맞습니다. 오늘 그래서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됐기를 바라고요. 또
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모시고 네, 좋습니다. 네, 오늘 많이 배웠고, 전희 대표님 어머니처럼 나도 그런 멋있는 엄마가 돼야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